이런 와중에 정작 비트코인 가격은 주춤했습니다. 한때 12만 달러를 넘보던 비트코인이 이번 달 들어서 10만 달러 아래로 급락을 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얼어붙은 상황이죠. 여기에 대해서 겁이 난 투자자들은 이번 사이클이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에 떨고 있다는 거고, 실제로 암호화폐 공포 탐욕 지수는 최근에 10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극도의 공포 국면을 나타냈어요. 그만큼 현재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꽁꽁 얼어붙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표면적으로 봤을 때 온통 부정적인 뉴스뿐입니다. 문제는 식어가고 있죠. 물가는 잡히지가 않고 있어요. 위험자산인 비트코인은 흔들리고 있어요. 당연히 지금은 전부 다 팔고 도망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런데 과연 이런 상황들이 겉으로 보이는 그대로일까요? 잘 들여다보시면은 이 혼란 속에서 남들이 놓치는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사실상 미국 연준의 이번 결정이 하루아침에 뚝 떨어진 이슈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 보시면 지난 몇 년 동안 거대한 돈의 흐름 속에서 예고된 장면에 가깝습니다. 이 미국 연준 같은 경우는 2020년대 초반에 코로나 위기 때 전례 없이 막대한 돈을 풀어가지고 경제를 떠받쳤죠. 그 결과로서 연준의 자산 규모는 4조 달러 남짓에서 9조 달러 이상으로 폭증했죠. 이 덕분에 주식과 부동산 그리고 비트코인까지 유례가 없는 유동성 파티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부터 상황 자체가 바뀌었어요. 치솟는 인플레이션 잡겠다라면서 연준이 급격한 금리 인상과 함께 양적 긴축 QT를 통해서 시중의 돈들을 걷어들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풀었던 돈을 전부 다 회수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고, 그 사이에 연준 자산은 9조 달러가 넘던 것이 최근에 약 6조 6천억 달러 수준까지도 줄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급하게 돈줄을 죄다 보니까 이 금융체계 곳곳에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단기 자금이 말라가면서 은행 간의 금리가 급등하는 여러 가지 유동성 경색 신호가 포착이 됐고, 이거 사실상 이런 흐름들은 처음이 아닌데요. 6년 전 연준은 이미 한 차례 QT 시행했다가 멈춘 적이 있었죠. 2017년부터 천천히 자산을 축소하던 연준 측에서 2019년 9월에 QT를 종료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무렵에 미국 단기 자금 시장, 이 레포 시장 금리가 갑작스럽게 상승하는 사고가 터졌습니다. 은행들 사이에서 현금이 부족해지면서 시장 금리가 통제 불능으로 뛴 건데요. 여기에 당황한 연준 측에서는 이건 양적 완화는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도 수십조 원대 달러 자금을 시중에 긴급 공급했고, 사실상의 미니 양적 완화를 단행한 셈이겠죠. 그리고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그해 가을부터 금융시장은 안정을 되찾았고요. 이듬해의 2020년 본격적인 양적 완화가 시작되면서 자산 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했습니다. 비트코인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2019년 말에 한때 7,000달러 되던 비트코인이 2020에서 2021년 이 유동성 장세 속에서 6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연준이 QT를 멈춘다는 건 단순한 제스처가 아닙니다. 돈줄 조이기는 여기까지라는 신호이자 머지않아 통화정책의 방향을 완전히 틀 수 있다는 암시예요. 실제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최근에 기자회견 통해서 조만간 경제 규모에 맞춰가지고 보유 자산을 다시 늘려야 될 것이다, 관련 언급을 남겼고, 경제가 성장하려면 통화 공급도 따라가야 되다 보니까 연준 자산을 다시 확대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뜻이겠죠. 이 명시적으로 양적 완화 시작됐다, 이렇게 선언한 건 아니겠지만 이 시장에서는 연준이 사실상 돈 풀기 모드로 기울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거시경제 흐름까지 살펴보면 더 흥미로운 맥락들이 드러나는데요. 지금 미국 경제는 급격한 금리 인상의 후폭풍으로서 둔화 조짐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경기 순환 사이클로 보면은 한바탕 뜨거웠던 경기가 서서히 식으면서 역사적인 저점 구간에 접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의 이 사이클도 공교롭게 겹쳐 있다는 거. 4년 주기로 찾아오는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상 최근에 1에서 2년간 이어진 침체 장세가 과거 사례들과 비춰봤을 때 큰 저점 구간에 해당을 한다는 거죠. 실제로 거시경제 주기랑 비트코인 가격 추이를 비교한 차트를 보면요, 과거에도 경기 침체가 저점 무렵에 비트코인의 바닥이 형성됐고, 그 이후에 거대한 상승 랠리가 시작이 됐습니다. 현재 상황도 마치 경기 사이클 저점과 비트코인 사이클 저점이 나란히 놓인 것 같은 이런 모습이라는 분석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눈앞의 침체랑 공포가 오히려 다음번 급등 사이클을 준비하는 단계의 가능성이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바뀌는 거시 환경이 왜 비트코인에 중요한지 구조적으로 한번 따져볼까요? 이 금융시장에서는 유동성이 말 그대로 생명줄입니다. 시중에 돈이 돌면은 웬만한 자산 가격은 다 같이 뜨고요. 돈이 마르면은 아무리 좋은 자산도 힘을 못 씁니다. 이 지난 2년 동안 비트코인을 짓눌렀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글로벌 유동성 축소였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시중 자금을 흡수하면서 투자자들은 현금이나 국채 같은 안전자산으로 몸을 피했고, 반대로 주식이나 암호화폐 같은 위험자산 시장에서는 돈이 빠져나갔었죠. 실제로 팬데믹 이후에 연준이 약 2조 4천억 달러 정도에 달하는 유동성을 시장에서 걷어들였다고 해요. 우리 돈으로 수천조 원 규모, 어마어마한 돈이 증발한 셈인데 이 정도면 투자 심리가 얼어붙을만 하겠죠. 그런데 이런 흐름들이 이제 멈추고 방향성을 바꿀 조짐이 보인다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장 먼저 금리 환경이 바뀔 거예요. 미국 연준이 긴축 모드를 멈추고 금리 인하 사이클로 돌아섰을 때 현금이나 채권의 매력은 줄어들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금 금리가 5%일 때는 굳이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할 요인이 크지 않지만 이 금리가 2에서 3%대로 내려오면은 이제 은행 이자만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네, 이런 분위기가 퍼지게 될 거예요. 자연스럽게 더 높은 수익을 찾아서 돈이 꿈틀대기 시작을 하겠죠. 그리고 연준이 본격적으로 돈을 풀기 시작하면 시중에 풀리는 유동성 자체가 늘어납니다. 풀린 돈은 결국에 어디론가 흘러가기 마련인 거고, 처음에는 연준 측에서 국채 등을 사들이면서 금리부터 낮추겠지만 이 경제 전체에 돈이 넘치기 시작하면은 투자자들은 점차 더 나은 투자처를 찾아서 눈을 돌리게 될 겁니다. 지난 2020에서 2021년을 돌아보면요, 이렇게 풀린 유동성의 일부가 암호화폐 시장으로도 밀려들었어요. 로빈후드로 대표되는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경기 부양지원금으로서 비트코인 같은 자산을 대거 매수했고, 기관 투자자들도 시중에 돈이 넘쳐나다 보니까 새로운 자산군인 코인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이 있습니다. 연준의 QT 중단이 곧바로 QE 시작과 같은 뜻은 아니라는 건데요. 돈 빼기를 멈췄다고 해서 당장 내일부터 돈을 마구 풀겠다라는 선언은 아니라는 거. 하지만 시장은 항상 미래를 미리 보고 움직입니다. 연준 측에서 이제 그만 된다, 이런 신호를 보낸 순간 다시 한번 돈 풀겠다 이러고 기대하기 마련인데, 실제로 연준이 채권 매입 같은 유동성 공급을 시작하면요, 그 효과는 약간의 시차를 두고 자산 가격에 스며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방향성이에요. 돈줄 재기가 끝나고 풀기로 돌아섰다라면은 그때부터 시장의 큰 흐름 자체가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돈의 흐름 변화로 어떤 자산이 가장 큰 혜택을 볼까 하는 점입니다. 유동성이 풀리면 대체로 주식, 부동산, 원자재 할 거 없이 다들 분위기가 좋아지지만 이 상승폭은 제각각이라는 거. 특히 미래 성장성이 크고 이전에 가격이 많이 눌렸던 자산일수록 반등 탄력이 세게 나오곤 합니다. 이 비트코인이 바로 그런 후보 중에 하나겠죠. 지난 혹한기 동안 가격이 크게 조정을 받은 데다가 전 세계 투자자층은 오히려 더 두터워졌습니다. 이제는 예전만큼 변방 취급을 받지도 않습니다. 글로벌 기관들도 슬슬 비트코인을 하나의 투자 자산으로 인정하는 분위기인데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공식 추진하고 있는 점은 상징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동성 환경마저도 개선된다. 이 기관과 개인의 대규모 자금들이 코인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단단한 토대가 마련이 되는 셈이에요. 이쯤에서 현실적인 고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도대체 팔아야 되나 아니면 더 사야 되나, 정답은 누구도 모르겠지만 몇 가지 힌트를 더 살펴볼 수는 있겠습니다. 먼저 시장 심리 측면에서 극도의 공포는 때로 기회의 다른 이름일 수 있다는 거. 역사적으로 모두가 비관에 빠져있을 때 이 담대한 매수를 한 소수가 큰 성과를 거둔 사례가 많았었죠. 이번에도 상황 자체가 비슷해 보인다는 거고, 이 겉으로 드러난 분위기는 냉랭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이른바 스마트 머니가 서서히 꿈틀대고 있어요. 온체인 데이터 한 가지를 예시로 들어볼까요? 블록체인상에서 거액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고래 지갑들의 동향을 추적해보니까 최근에 가격 하락 국면에서 오히려 보유량을 크게 늘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심지어 어떤 날은 하루에 5만 비트코인 이상을 한꺼번에 매집한 지갑들이 포착이 됐어요. 그리고 지난 2달간 장기 보유자들의 월간 순매수 규모가 평소의 2배 수준으로 급증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반면에 겁을 먹은 일부 개인들 같은 경우는 이 보유코인을 거래소로 보내서 팔고 또 시장을 떠나는 모습들이 관측돼요. 팔 사람은 팔고 살 사람은 사고 있다, 이런 건데, 흥미로운 건 파는 쪽은 주로 겁먹은 개미들이고 받아가는 쪽은 여유로운 큰손들이라는 점이 재밌습니다. 다른 지표도 있습니다. 글로벌 주요 거래소의 자금 흐름을 보면 최근 바이낸스 등으로 대규모 달러 자금, 즉 스테이블 코인이 유입된 것이 확인이 됐고요. 동시에 거래소 내부 비트코인 예치량은 줄어들었어요. 이게 뜻하는 바가 뭘까요? 간단히 말씀드려서 시장에 새로 들어온 총알은 많아지면서 매도용으로 풀린 비트코인은 적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는 현금을 손에 쥐고 싼 매물을 기다리면서 대기 중이고 정작 팔 비트코인은 부족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가 있겠죠. 이런 단서들을 종합해보면 최소한 지금 시장이 완전히 희망이 없는 상태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겉으로 보이는 공포 뒤에서 누군가는 다음 사이클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 저라면 적어도 지금 겁에 질려가지고 내던질 때가 아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투자 전략도 그 기조입니다. 차라리 소량씩 분할 매수하면서 추가 하락에 대비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공포장에서 내 소중한 시드를 전부 다 날리는 실수만은 하지 말자라는 다짐이고요. 이미 여러 번의 사이클을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이 공포에 판 사람은 늘 나중에 땅을 치고, 공포를 견디면서 묵묵히 모은 사람은 훗날 웃게 됐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저는 그 뼈아픈 교훈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XRP 2750원 단기 저점 매수가 무사히 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예상했던 단기 되돌림이 그대로 들어오면서 현재 가격 2,800, 2,900원 선까지 반등 중에 있는데요. 사실 이런 순간이 가장 어렵습니다. 막 빠지던 시장이 갑작스럽게 되돌림 반등 나올 때 이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여기서 팔아야 되나, 이거 더 들고 가야 되나, 아니면 아까 못 산 거 다시 들어가야 되나, 이 마음이 한 번에 복잡해지시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신사 채널 구독자분들이라면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겠죠. 왜냐면 저점 분할 매수, 단기 되돌림, 분할
직전까지 처음부터 시나리오대로 딱딱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2750원 구간은 단순한 반등 자리가 아니라 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 이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저점 리스크 완충지대였어요. 그래서 저는 흔들리지 않고 바로바로 매수책을 안내드리면서 지금처럼 시장이 되돌아오면은 자연스럽게 단기 분할 매도 전략으로서 다음 타점 이어가는 흐름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건 욕심이 아니라 이 흔들리는 구간에서 마음을 지키는 힘입니다. 시장이 올라타는 사람보다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에 수익을 가져가시고요. 지금처럼 실시간 타점과 속보, 전략들이 중요해지는 시기에서는 혼자 대응하기가 너무 어려우실 거예요. 잘못 들어가면 당일에도 5에서 10% 금방 손실 나버리죠. 그래서 실전 대응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직접 실시간 타점 속보 드리고 있는 신사 채널 리플 XRP 실시간 커뮤니티 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입장 원하시는 분들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고 있고요. 흔들릴 때 잡아드리는 손이 진짜 실력입니다. 지금처럼 중요한 자리에서는 더더욱 함께하는 게 안전합니다. 혼자 가지 마시고 다 같이 함께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만 부탁드리고 우리 채널이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오늘도 차분하게 원칙 지키면서 가신다면 이 시장은 결국에 준비된 사람에게 돌아온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세 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에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런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